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최근 들어 공모주가 조금 재미가 없어서 관심이 많이 떨어지셨겠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로고가 넘쳐나죠? 이번 주에 진짜 많은 공모주가 다가옵니다. 어떤 공모주가 있는지 빠르게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번 주 공모주가 좀 대박이 막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산일전기와 PNS 미케닉스. 일단 산일전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어요. 첫날에도 이렇게 양봉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고 진짜 오랜만에 양봉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날도 조금 더 많이 오르는 모습.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음봉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증시가 최근 들어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릿은 두 개를 받았고 당연히 시초가 매도를 했고요. 한 주당 10,000원 정도의 수익을 거둬서 딱 20,000원의 수익을 거뒀다는 거, 아마 많은 기름들이 저랑 비슷하게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호예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PNS 미케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산일전기와는 좀 다르네요. 쭉 빠지면서 3연속 음봉이 박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공모가는 22,000원인데 시초가는 3만원으로 바로 매도했다면 8,000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당연히 매도해서 8,000원의 수익을 거뒀고요.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보유예수가 이만큼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름분들 이번 주 수익 조금 내셨나요? 저기릿은 딱 3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는데 이제 공모주가 많이 잠잠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돌겠죠. 이렇게 잠잠하다가 결국은 또 대박 터지는 날이 있으니까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재미없더라도 아이 뭐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거지, 이러한 마인드와 함께 꾸준히 틈틈이 청약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분명 몇 개월 안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렇게 길진 않겠죠. 다음입니다. 이번 주 청약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이랑 스펙이 있었는데요. 자, 뱅크웨어 글로벌 되게 안 좋았습니다. 기간 경쟁률이 155대 1. 당연히 패스를 해야겠죠. 물론 이제 공모가 하단 밑으로 한참 밑으로 잡으면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냥 공모가 하단으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릿은 요즘 공모주 분위기도 안 좋은데 굳이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하에 바로 패스를 눌렀습니다. 자, 기름분들도 아마 대부분 패스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대박 한번 터트려 주면은 공모주 분위기가 확 좋아질 수도 있겠죠. 좋은 결과 진짜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와 교보 스펙이 있습니다. 자, 아이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청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네요. 증거금은 3조 원이 몰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가 10,000원이라서 이제 최근 공모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죠. 한 50% 정도의 수익을 주는데 딱 커피값 정도만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공모주 분위기뿐만 아니라 증시 분위기도 너무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이 와중에 증시가 안 좋다 보면은 돈이 갈 데가 없으면은 가끔 신규 상장주로 몰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 그 흐름을 탈 수 있을지는 기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금액이 300억이라 조금 낮은 편이죠.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결과 있으면 바로 매도하시면 됩니다. 요즘 스펙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기업 이렇게 무려 5가지나 있습니다. 아니, 스펙까지 합치면 6개가 있네요.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라클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8월 6일부터 8월 7일 공모밴드는 21,000원이 상단. 자, 뭐하는 기업인가? 모바일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모바일 어플이 있죠. 어플. 그거를 개발, 운영, 유지 보수를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제품은 모바일 어플 개발 플랫폼 모피어스라고 하는데요. 현대차그룹, LG, SK 등 정말 많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 한번 보면은 그룹, 그 다음에 금융, 기업, 공공, 기타 등등 이런 정말 많은 기업들과 함께 어플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나쁘지 않습니다. 흑자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보시다시피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진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서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만, 그래도 매출이 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은 기관 수혜치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또 한 번 더 청약을 할지 말지 정해보도록 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기관들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 뱅크웨어 글로벌을 보면은 기관들도 안 할 거는 안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확인하고 월요일에 청약을 할지 말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청약일은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장일은 8월 16일 금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20주 기준 21만 원입니다. 210만 원 아니에요. 21만 원 오타입니다. 그리고 기관 수혜치 결과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하고요. 균등 배정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10만 주밖에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좋다면은 한 사람당 한 0.3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만한 기업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그 다음에 시총은 900억, 유통물량 예정치가 50%라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은 500억 가까이 되네요. 시가총액이 낮지만 유통금액이 낮진 않아서 그 부분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월요일날 한 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 청약일은 7일부터 8일, 공모밴드는 29,000원이 상단. 자, 이렇게 공모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먹을 게 많겠죠. 뭐 하는 기업인가? 고분자 및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 재료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그리고 이 기업의 장점이 바로 내시경 그쪽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전 세계에서 내시경 시술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장기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은 분명 뭐 피가 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시경 지혈제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주요 제품이 뭔가? 바로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 파우더가 주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글로벌 내시경 시술 건수는 2년 전에 2.3억 건이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출혈이 나올 확률이 1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시장은 크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 장점 있는 기업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다른 성장 동력이 뭐가 있나 봤더니 세계 최초로 속분해성 관절염 통증 치료제를 제품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면 관절염에 대한 그런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 있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떤가? 일단은 뭐 바이오 기업 다 적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나는 흑자를 달성하겠소, 내년에는 흑자를 달성하겠소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이 크게 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7월까지 매출을 봤을 때 올해 추정 매출의 51%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이 예상 매출액은 아마도 달성할 수 있을 것,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크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언제 기관 평가가 나오는가? 8월 6일 화요일에 나옵니다. 이 친구는 화요일에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기본 데이터를 보자면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 최소 청약 금액은 공모가 상단 기준 29만원, 균등 배정 물량은 15만 주라서 이 친구도 한 3분의 1 그 정도 확률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이 꽤나 큽니다. 2,300억이나 되고 유통 물량의 예정치도 44%라 예상보다 좀 물량이 많이 풀려서 조금은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어쨌든 기관 평가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진건설 로봇.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셋증권 청약일은 8일부터 9일, 공모밴드는 15,700원이 상단. 자, 이 친구가 뭐 하는 기업인가? 국내 최대 콘크리트 펌프카 CPC라고 불리는 그 차의 제조업체라고 하는데요. 현재 65개국에 진출을 했고 판매 및 정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미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섹터 중 하나가 뭐죠? 맞습니다. 오크라 재건 이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수혜주로 꼽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구주 매출이 100%인 기업입니다. 아니 길이 구주 매출 100%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나마 다행히게도 이 중에 50%는 회사에 흘러들어가는 자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주 매출 50%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네요. 하지만 50%도 많긴 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제품이 뭐가 있는가? 딱 보다시피 뭔가 장난감 자동차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고요. 실적은 어떤가? 잘 나오고 있겠죠. 매출액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건 기대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추가적 상승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 기관 경쟁률 언제 나오나? 수요일날 나옵니다. 수요일날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기업의 기본 데이터를 보자면은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78,500원, 균등 배정 수량이 꽤나 많습니다. 40만 주 정도가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면은 한 사람당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상 시총은 2,400억, 그리고 유통 물량 예정치가 16%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친구들보다 예상 시총은 높지만 유통 물량이 적어서 이 부분은 나름 장점이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기업인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K3i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8월 8일부터 8월 9일 공모밴드는 15,500원이 상단. 자, 뭐 하는 기업인가? XR 기업이네요. 아니, 길이 XR 기업이면은 뭐 코로나 때 그냥 우후죽순 자라난 그런 이상한 기업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15년부터 이미 XR 미들웨어 솔루션을 국내 최초 개발한 기업이고요. 참고로 글로벌 XR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68%나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엄청나게 성장할 만한 섹터죠. 이미 자리를 잡아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이게 특이했습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 기업은 당연히 흑자가 아니라 적자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2년 연속 흑자했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을 만드나 이런 식으로 뭐 가상훈련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오디세이 체험 콘텐츠, 미디어 아트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일단은 흑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24년 2분기, 올해죠 올해 2분기까지 적자를 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 이거 흑적자 적자 콤보 아니야? 하지만 이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상반기에 30%고 하반기에 70%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적자고 매출이 조금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하반기에 엄청난 실적이 들어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언제 데이터가 발표되는가?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전진건설 로봇이랑 같이 발표되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청약 금액이 15만 5천 원, 그리고 균등 배정 수량은 20만 주라서 한 사람당 0.5개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예상 시총은 1,100억, 유통 물량 예정치는 37%라서 상장당일 풀리는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기관의 데이터가 좋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TDS 펌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 그리고 청약일은 금요일부터 월요일 공모밴드 상단은 1,700원입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가? 바로 경피 약물 전달 의약품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흡수율과 안정성이 높은 TDDS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TDDS가 뭔가? 피부를 통해 제어된 속도로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런 게 왜 필요한가 봤더니 일단 간이나 소화기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흡수되는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뭔가가 잘못되고 있으면은 이미 투약한 약을 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피부에 붙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떼면서 중단,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도대체 어떤 제품이 있는가? 이런 파스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부에 붙이면서 약물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도록 전달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파스, 마이크로 니들 패치, 약물 중독 패치, 그 니코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약품도 이렇게 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제약에 관련된 회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실적은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괜찮은 회사죠. 그리고 요즘 들어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리 인하기에는 또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확정 공고는 목요일날 나옵니다. 목요일날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이 친구 한국투자증권이네요. 아 이것도 50주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봤는데 역시나 50주라서 무려 26만 7천 원을 내야 한 주를 줄똥말똥 한다고 합니다. 좀 그렇죠. 어쨌든 목요일날 데이터가 나오면 청약을 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 와중에 괜찮은 이유는 시가총액이 매우 낮습니다. 590이라고 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23%, 200억이 채 안 되는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 들어서 공모주 침체기인데 혹시나 그 공모주 침체기를 구할 만한 친구일 수도 있겠다. 오랜만에 뭐 100%, 200% 올라가는 그런 친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목요일날 다시 한번 더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펙이 있습니다. 일단 스펙은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공모주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 또 계속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